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인가요? 그때 주가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거의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꼬라박기만 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었는데요. 근데 지난 11월 달, 지난달 중순부터 해서 이 카카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죠. 카카오 의장이 이제 이 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그룹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 최악까지 갔다가 일단은 보석으로 김범수 의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룹 전반에 대한 이 경영 쇄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김범수 의장하고 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하고는 그 이전부터 좀 알던 사이였다는 이런 사진도 예전에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적인 모임에서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사이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카카오가 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소문도 좀 돌았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은 이 소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이 아니라 우리 내수 소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해야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거꾸로 말하면 내수 시장이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면 같이 동반해서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그러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했지만, 이런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카카오에 대한 이런 규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 규제가 강화되는데, 특히나 네이버도 카카오도 모두 플랫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해외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이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별다른 두각을 내지 못하고 이 내수 시장에서만 시장이 더 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 카카오가 이런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김건희와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그래도 이 사적인 자리 식사까지 하는 사이인데 의외로 이제 카카오가 많이 당한다라는 말들이 돌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 직접적으로 특히 카카오 택시의 이러한 수수료 체계나 이런 불공정한,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했고, 이에 따라서 카카오 택시는 부랴부랴 수수료 체계를 낮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수료 인하 때문에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 시기를, IPO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카카오 택시의 이런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 이 부도덕하다라고 말을까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체계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알아서 이제 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수료를 확 낮추는 그런 정책을 폈고, 그러다 보니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러한 이 카카오 택시나 이런 모빌리티 사업에 외부 투자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랬으면 이 카카오 택시 수수료 체계에서는 수익이 남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번 돈을 갖고 재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규제가 오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결국은 IPO 시기를 놓쳐버렸죠. 근데
카카오 그룹들 중에 그 상장이 돼 있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주로 이제 핀테크 업체들 쪽으로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 업체죠.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그룹 내에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는 SK 그룹보다도 더 계열사가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그 문어발식으로 이제 이 사업 영역을 넓혀하는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엇이든지 이제 갖다 연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 적당한 시기에 상장을 시켰어야 하고 카카오 엔터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도 상장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SM 인수 과정에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나 또 이제 카카오 택시의 수조 체계 이 독과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런 IPO 시기를 놓치면서 오히려 카카오 사업 전체가 이 카카오가 벌어들인 돈을 갖고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역시 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돈보다도 자기 식구들, 지금 비상장으로 있는 식구들 먹여 살리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이제 벌어서 나머지 식구들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카카오가 예전에 이제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이후로 이러한 통신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카카오 통신망을 복수로 가져가고 중복으로 이제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여유망을 갖추느라고 여기에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 침체로 들어오는 수익은 줄어드는데 말 그대로 나가는 투자 비용이 많으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뭐 쿠파이니 네이버니 이런 회사도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 카카오에 대해서는 유독 규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이제 골목 상권 침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도입을 해서 고치기보다는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그냥 임시 방편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별로 이렇게 연속성은 갖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또 모호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SM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얼마 전에 이 보석으로 적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 전체에 대해서 경영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 네이버는 카페를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어려워서 사람들 간에 서로 연락을 하거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로서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 플랫폼 기업인데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이 발표된 날도 그 새벽까지도 단 한 번의 접속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를 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카카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국회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갈 수 있도록 그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이 나름대로 이제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켜 준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카오의 그날 비상계엄이 발표된 날 저녁 때 사람들 간의 결속을 또 정보 교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 비상계엄을 잘 막아낼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2022년 들어와서 2021년 8월 달에 주가 피크를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2023년 이쪽에서 계속 흘러내리죠. 계속 흘러내립니다. 보면 항상 연말에 가서 이렇게 잠깐 반짝반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때 하락한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펀드의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데요. 그 윈도우 드레싱의 일환으로 주가를 조금씩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고 전년이나 전전년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가 나름대로 이제 플랫폼 업체 중에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펀드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펀드 내에서 버릴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11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탄핵되는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카카오로서는 이런 규제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 카카오 게임즈도 보면 그 신작 게임이 별로 인기를 못 얻었다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실적도 좀 약한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딘 이후로 그 크게 성공했다는 게임이 없어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좀 위축된 면도 있었지만 이 히트작이 없는 게임 회사는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 이제 11월 달 이후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윈도우 드레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이 거래량 장대 양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주가의 방향을 돌려놓는 모습이라 뭔가 좀 새해에는 그 신작 게임이나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적자라 이 지난번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 카카오 그룹에 집중되다 보니까 더더욱 카카오페이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왜냐면 금융 쪽, 핀테크는 금융 쪽이라 이것도 규제 산업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돈 벌기 힘든 구조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 터지신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페이가 나름대로 이제 이 변화된 시장에 새로운 상품들이나 새로운 그 플랫폼 상품들을 갖고 나오면서 실적 개선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측면이 이 카카오페이도 내년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게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실질적으로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상장까지도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상장한 이후에 카카오가 최대주주, 즉 산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가 금융자본인 은행을 소유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 IT 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걸 처음으로 금산분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건데요. 근데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금산분리법에서 이제 이 산업자본이 그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근데 그 이후로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중신용자 그 이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부실 위험이 더 커지고 하니까 영업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몸을 사리고 하니까 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긴 하죠. 그래서 하지만 뭐 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3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이 박스권 안에 그냥 갇혀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카카오가 이 지난 2년 동안, 지금 올해까지 하면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2025년에는 그 주가 바닥, 그래서 실적 바닥을 찍고 이제 소비도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하면 경제 정책도 바뀌고 대외 정책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경제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수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여러 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살아줘야만 전체적으로 이 관련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들도 대부분 실적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